북미 회담에 설레는 분위기가 가득한 가운데 평양에서 뭐랄까요, 좀 끔찍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.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백화원 초대소의 소장을 공개 처형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려왔어요. 백화원 초대소는 지난번 평양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묵었던 이른바 평양의 영빈관인데 그 소장을 처형했다. 이거 어떤 일입니까, 박정 기자? 네, 일단 백화원 초대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. 이 북한을 찾는 국빈급 인사들을, 그러니까 뭐 국빈급 인사들을 이게 묵게끔 하는 그런 숙소입니다. 여기에 묵었던 사람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김대중 전 대통령,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여기서 묵었었고요. 장점인 전 중국 국가수석과 그다음에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도 여기서 묵었었습니다. 이 백화원 초대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잘 꾸며놔야겠죠. 국빈들을 모시는 장소니까. 근데 이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기 전에 이 백화원 초대소를 좀 리모델링을 돈을 들여서 하려고 했나 봐요. 그리고 실제로 했고. 그래서 이 리모델링을 이제 하려고 그 비용을 좀 계산을 해봐라라고 백화원 이 초대소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백화원 초대소장이 그 수리 비용을 너무 많이 얘기를 한 거죠. 수리 비용을 과다 청구했군요. 네네.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격노하면서 이 사람 뭔가 착복하는 게 없는지 조사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집을 조사해봤더니 미화 3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4억 원 가까이가 현금으로 나왔다는 거예요. 소장 집에서 네. 34억 원이 미국 달러로 나왔다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34억 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돈인데 북한에서 생각하면 더 큰 돈이잖아요.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여러 여성들과 추문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이 평양의 한 거리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는 일이 있었고요. 또 이런 시기에 이제 이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다 조사를 해봐라라고 해서 그 같은 혐의로 다른 내각 소속 간부 3명도 처형이 됐다고 합니다. 이게 말입니다. 박정아 대변인, 저는요, 이 북미 회담 소식 전해드리면서 들뜨고 뭔가 기대하는 분위기는 좋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광기 어린 피해 숙청이라는 또 하나의 민낯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선뜻 들었어요. 김정은 위원장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북한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같은 걸 보면 지금 2월 말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나친 비관도 지나친 북한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는 제재 국면이 굉장히 오래되면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이 경제 제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먹힐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거든요. 그러니까 저런 상황 저렇게 백화원 초대소 소장이면 굉장히 측근 중에 측근일 텐데 최측근이죠. 그 사람을 처형할 정도로 공개 처형할 정도로 그 리더십을 잡기 위해서 저런 일을 벌일 정도로 북한 내부가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라는 걸 보고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. 그런 면에서 지금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차근차근 지금 지켜봐야 될 거고 우리 정부도 그냥 북미 정상회담이 흘러가듯 지나갈 게 아니라 거기에 좀 더 우리의 이해관계를 붙일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붙여야 되는 거고 우리 계속 운전석에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사실은 저희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차에 어디 뒷범버에 앉아있는 듯한 불안감을 때로는 느끼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좀 더 금소상하게 국민들한테 좀 알려주시고 여야 협조를 구할 게 있으면 좀 협조를 구해서 이번에 정말 좋은 일이 있도록 정부도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. 일단 다음 주에 베트남 부총리가 평양을 가고 그 다음에 김정은의 집사라고 할 수 있는 김상선 전 베트남을 방문하게 되잖아요. 그렇게 되면은 지금 참매 1호를 타고 가게 될지 아니면은 제이트 메리엇에서 정상회담을 하게 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텐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을 가시게 되면 그 전에 몰래 모든 조건을 동일시해서 한 바퀴 비행기가 돕니다. 그래요? 그러니까 지금 연말에 갔다 왔던 건 우리나라도 전용기 돌린다? 그럼요. 우리도 이제 10박 11일 이런 식으로 가면은 스위스, 런던, 미국 이런 식으로 똑같은 무게 조건을 가지고 한 바퀴를 쭉 돕니다. 만약에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참매 1호를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남은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시험 운항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. 그렇지 않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지난번 싱가포르 갈 때처럼 중국 비행기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고 어찌됐건 한 대로는 부족할 테니까 2대는 다 뜰 거예요. 근데 어느 비행기에 뜰지에 대해서는 어느 비행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탈지에 대해서는 좀 더 봐야 되고 지금부터 기간 동안
한번 보면 찬메이로가 다시 베트남 항구로 어허. 왔다 간다라고 하면 그 비행기를 직접 이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. 이게 왜냐하면 중요한 비핵화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 파트너를 믿을 수 있느냐. 예, 문제와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리는 건데 백화원 초대소 소장을 길거리에서 공개 처형했다라는 이유를 보면요. 집에서 34억 원의 달러가 발견됐고 잦은 여성 그 근무원들과의 추문이 있었다인데 과연 북한에서 밝히고 있는 이 처형 이유를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조금 의심스러워요. 근데 조금 다른 각도로 보세요. 그러면 우리 이 보도를 처음 접하면 우리 국민들은 아따 그럼 잔인하네. 예. 이런 얘기가 절로 튀어나오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. 여러분 그 북한이 이미 그 중국 쪽을 통해 가지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반영을 했고 평양 거리가 상당히 그 호화로워졌다는 거 아닙니까? 예전에 비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경제 발전 혹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또 도입되면서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. 부정부패입니다. 부정부패. 예. 그 아주 심각한 이 부정부패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. 그래야 그 북한의 인민들이 이걸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고 그 리더십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. 이건 북한뿐만이 아닙니다. 시진핑 주석이 권력 장악할 때 뭐 했습니까? 부정부패 척결부터 했습니다. 예. 그래서 집에다가 마오타이주 쌓아놨다는 사람들을 하나둘씩 잡아가서 부정부패 척결하고 심지어는 세금 탈루하는 유명 영화배우들까지 지금 그 하나하나 갑자기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기 한빙빙. 그렇습니다. 그런 경우까지 있었고요.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오면 부정부패 척결, 정의사회 구현, 전두환 대통령이 가장 먼저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 것처럼 이런 부정부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지금 북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어찌 보면 통치술입니다. 예. 그래서 잔인하게 처형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지만 속이 시원하다라고 생각하는 북한의 인민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양면을 다 같이 봐야 된다. 북한 정권의 이런 어떻게 보면 잔인한 측면과 함께 북한 사회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통치술의 일환이다라고 하는 측면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예, 북미회담을 앞둔 북한 소식 이모저모 전해드렸습니다.